개장 이후 30분 정도 지났고요. 현 구간에서 가장 뜨겁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엠비엔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고금리와 강달러 또 정치적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역대급으로 어려운 연말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지수는 현재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환율이 그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환율 관련해서 여러 포인트들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장에서 환율 1,480원 선을 넘어설지 체크가 필요해 보이는데 남은 오후장 그리고 내년에는 시장 분위기가 좀 어떨까요? 이제 환율 같은 경우에 그래도 금요일장에 윗꼬리를 강하게 달고 눌리면서 버텨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에 0.8% 그래도 좋은 상승분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연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에 원래 항상 마지막 거래일 윈도우 드레싱 같은 효과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환율이 일단 오늘 중에는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장 같은 경우에 단기적인 바닥을 잡으면서 반등 시도하는 모습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는데 다만 또 정치적인 리스크가 올라온다면은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요동을 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변화무쌍한 시장이었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환율 차트 함께 보시면서 좀 넘어가 볼게요. 금요일 날 당시에 1,480원을 넘어갔었습니다. 1,480원 넘어가면서 점심장 이제 11시 30분 이후에 급격하게 환율이 내려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이게 2022년도에 시장에 전략적 환해지 제도가 지금 도입이 된 이후로 최초로 가동을 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1,400원 후반대, 정확한 금액은 측정이 모릅니다만 시장은 1,400원 후반대에서 작동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1,480원을 넘은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분이 나왔다 보니 전략적 환해지가 지금 작동을 하는구나 라는 점을 확인해 보실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에서 환해지 480억 불 가까이를 지금 또 투여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안정감을 찾아가면서 지수물 내지는 증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바로 옆에 네모가 하나가 더 있죠.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 이후에도 3시 25분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반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거는 권한 대행인의 또 탄핵이 나오면서 정치적 리스크가 지금 장기화로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함께 들려오면서 반등을 만들어낸 건데 두 가지 포인트를 집중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환해지 방어세에 들어가기 때문에 환율이 추가적으로 여기서 안정화만 취한다면은 증시 지수, 우리나라 지수 현재 너무 쌉니다. 싸고 저평가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장점이기 때문에 반등할 가능성은 크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적인 리스크가 저희가 뭐 어떻게 평하기에는 어렵지만 그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장기적으로 이어가고 있죠. 지금 쉽게 단기적으로 끝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안정감을 취하는 구간이지 강하게 돌려 올라가기에는 좀 아직은 부담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미국장이 전일장 기준으로 음봉을 강하게 만들어서 마이너스 1% 가까이 지금 조정분이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증시가 지금 반등이 나온다는 거는 이런 정치적인 리스크 같은 부분이 해소만 되고 원달러 환율이 안정세만 취한다면은 저는 더 빠르게 반등할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싶고요. 환율이 지금 현재 차트 기준으로는 1,440원 이하로 떨어져야지만 1,400원대까지 안정세 구간으로 접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는 빠르게 정치적인 모습들 리스크가 해소가 돼야지만 더 큰 반등 시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시황 기준으로는 투자자 동향을 한번 보실게요. 투자자 동향 한번 체크해 보시면은 오늘 현재 지금 외국인들이 현물과 선물을 양쪽으로 매수를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은 저는 오후장까지도 그래도 안정적인 모습을 취할 확률이 높다라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이 한번 좀 연계해서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금요일장 기준에서 이 환율이 1,480원 넘어가니까 뉴노멀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뉴노멀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서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어떤 걸 좀 살펴봐야 될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우리 기은 하나라면 혹시 이 환율 상황 속에서 어떤 걸 좀 보실 것 같으세요? 저는 고환율 수혜주 쪽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거든요. 당연하죠. 수혜주 쪽은 네. 당연히 봐야 되는데 네. 사실 이게 악재라면 악재잖아요. 지금 기업들의 가치 레버리지 비율이 굉장히 세계 기업 평균 비율에 대비해서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재주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오르곤 해요. 그래서 그 종목을 먼저 좀 한번 우리가 짚고 넘어가 볼까 하는데 제주은행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제주은행 들어는 봤지만 우리가 굉장히 생소하죠.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주은행이라는 곳에 가서 예금을 하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굉장히 작은 기업인데 제주은행 그리고 SCI 평가정보 그리고 푸른저축은행 이런 종목들이 해지성 종목으로 움직임이 금요일장에 나왔습니다. 원래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특히나 언제였었죠? 금리 인상기 때 상승분을 강하게 만들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시장이 안 좋다라고 평가가 받을 때 움직이는 종목이라는 거죠. 제주은행도 지금 오늘장 중에 보시면은 환율이 그래도 강하게 안정세를 취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9%의 상승분을 보이다가 현재 음봉으로 조정분이 나온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차트 아직도 끝난 모습을 보이고 있진 않아요. 좀 방어성적인 모습, 시장이 지금 가는 게 없습니다 라고 했었을 때 방어적인 측면으로 해지성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제주은행 그리고 SCI 평가 정보 이런 어느 정도 시장 내지는 안 좋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경기 안 좋을 때 항상 같이 봤었던 게 있잖아요. 이 금리 인상기 때 움직였었던 종목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고려신용정보도 있죠. 고려신용정보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일단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금요일장에 보시면은 그래도 반등한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시장이 만약에 빠진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들 고려신용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 푸른저축은행입니다. 푸른저축은행 음봉이 이거 굉장히 차트가 이뻐 보이지는 않네요. 음봉 굉장히 강하게 맞았는데 최근에 거래량 붙이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현재 바닥권에서 박스권 이후에 박스권 돌파 시도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세만 붙는다고 하면은 강한 반등분 나올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해지성 종목도 소개시켜 드리니까요. 만약에 시장이 환율로 인해서 너무 안 좋은 모습을 금요일장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해지 종목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리스크와 환율 이슈가 해소된다면 더 가파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거란 전망이었습니다. 환율과 연계해서 보면 좋은 해지성 종목들까지 함께 점검해 봤는데요. 그렇다면 수출주를 비롯해서 이 강달러가 오히려 좋은 수혜를 볼 수 있는 고환율 수혜주도 있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과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수출주라고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에서 수출하고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종목이나 내지는 섹터를 소개시켜 드릴 때 수출 비중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해드리곤 해요. 우리가 이런 수출주들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혹시 어떤 게 있으세요? 조선이나 반도체, 화장품 등등등 있지 않을까요? 거의 다 알고 계시네요. 네. 조선주가 그래서 최근에 강했죠. 그럼 반도체도 그러면 이 고환율의 수혜인데 왜 못 갔을까요? 업황이 안 좋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업황이 좋으면 지금 상황에서는 같이 붙이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료라고 얘기하면 하나만 보면 돼요. 음식료 쪽에서 업황 좋고 수출 잘하고 있는 거 한 곳 있지 않습니까? 불닭. 네, 저는 불닭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너무 맵더라고요. 삼양식품과 연계되는 소스 쪽과 연관된 관련주들 이런 쪽이 강한 건데 저는 이쪽들이 이미 충분하게 좀 시세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료나 미용, 의료 이쪽은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앞서가지고 우리가 트럼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섹터라고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수출의 강세인 걸 바로 엔터와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었죠. 이 엔터와 게임주들 특히나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엔터주들 같은 경우에도 아이돌 그룹의 해외 투어를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해외 팬덤까지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JYP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저는 JYP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인선 내에서 사고가 제일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투자하시기에는 엔터주 중에서 가장 좋은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고 하이브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브가 최근에 물론 여러 가지 이슈가 분명히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만 하이브 같은 경우에 BTS 팬덤이 해외에서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한 만큼 내년에 BTS가 또 완전체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지금 하이브가 조정 구간에 지금 수렴 형태를 취하고 있는 구간인데 17만 5천 원이나 혹은 지난 전저점 구간인 16만 원 근처 때까지 온다? 저라면은 그럼 하이브 정도는 포트에 담아둬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컨텐츠 쪽은 이렇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가 그래서 컨텐츠라고 이야기하면 최근에 강세 보였던 게 어디입니까? 오징어 게임 2입니다. 오징어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도 OTT, 특히 넷플릭스에서 1위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늘 장에는 그래도 단기적인 리바운딩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OTT 컨텐츠들, 고환율과 그리고 트럼프에 대해서 우리가 수출함에 있어서 관세 쪽에 영향도가 적은 섹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섹터도 보셔야 되는데 이 게임 섹터는 잠시 후에 종목 통해서 공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환율 수혜주까지 함께 체크해봤습니다. 요즘 매니저님이 짚어주신 종목들이 너무 잘 가서 오늘의 쪽집게 종목은 어딜지 궁금한데 어느 쪽 보세요, 매니저님? 앞에서 게임주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섹터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고환율에 대한 수혜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엔터나 게임 이쪽을 보면 IP 지적재산 사업이잖아요. 특히나 우리가 유형자산이 아니라 무형자산인 만큼 지금 같은 시장에서 오히려 안정적인 주가 추세를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저는 현재가 62,60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프트업이라는 종목 소개시켜드릴게요. 자, 이제 시프트업, 게임주를 그럼 왜 봐야 하느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거예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 관심도가 꽤 낮은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시프트업, 지금 제가 이것만 딱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 종목 수출 비중이 무려 99%가 넘어가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게임 섹터들 같은 경우에는 중간 유통 단계가 있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아니면 스팀과 같은 이 게임 유통 플랫폼들이 존재합니다. 이 유통사들 다 어디에 있는 회사일까요? 다 미국에 있습니다. 결제 자체가 달러로 받는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수출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환율 수혜주 섹터로 분류를 받을 수 있어요. 이 외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수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도 높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호재까지 쌓여 있어요. 내년도에 이제 신작은 아니죠. 이미 지금 내놓은 흥행작이었던 니켈을 중국 파노 발급을 받으면서 내년 25년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25년 상반기에 중국에 출시를 하기 때문에 더욱이 수혜를 받을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까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최근에 바닥권에서 추가적인 이탈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투자 수급 같은 경우에도 기관, 외국인, 연기금까지도 지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63,500원 구간을 돌파를 한다면 강한 상승분 충분히 만들 법한 매물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 바라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목표가는 일단 짧게 잡겠습니다. 69,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58,000원으로 단기 추세 이탈 라인으로 설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게임 쪽에서 나왔네요.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고환율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텐데요. 그 안에서 시프트업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 오늘도 남은 하루 매일경제TV와 함께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